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삼전입니다. 네, 아주 하늘이 좋아요. 약간 어둑어둑하는데 날씨가 멀리도 잘 보이고. 네. 주말이 이렇게 빨리 훅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힘든가 보네. 순식간에 주말이 지나갔어요. 주식이 별로 안 좋구나. 원래 주식이 좋으면 옛날 우리 선배들 얘기 들으면 맨날 주식 오를 때가 있었어요. 뭐 2099년도 뭐 이럴 때는 휴일이 싫어. 빨리 회사 나가고 싶어. 그렇죠. 내일도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토요일이야. 그때 막 매일 상하같이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막 빨리 회사 가고 싶어 막 그랬던. 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항상 버블이죠. 그 정도쯤이면 버블입니다. 네. 그럴 때도 또 시장만 오르고 내 건 그만큼 못 올라주면 또 그것도 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잠잠했습니다. 코스피 0.14% 상승,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막판에 많이 샀어요. 네. 코스피도 엄청 팔다가 막판에 장 끝날 때 확 샀고 코스닥은 좀 꾸준히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럼프 돼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딩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딴 데는 몰라도 코스닥이 2차 전지가 워낙 비중이 커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다 했는데 의외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코스닥 플러스였어요. 뭐 2차 전지도 처음에 아침에 좀 떨어지다가 네. 뭐 오후 들어서 회복하더라고요. 네, 오늘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은 뭐 사실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전에 건설주를 그렇게 누르던 이슈가 네. PF 부실이었고 주택 뭐 침체 이런 거였잖아요. 21년 고점 찍고 22년부터 계속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반등하면서 사업장이 조금 괜찮아지는 사업장이 정상화되는 사업장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도 지난주인가요? 그 현대산업개발 그 리포트 한번 언급해드렸을 때 아직 그 제목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서울 집 사지 말고 현대산업개발 사라. 네, 서울 부동산 대신에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네. 뭐 주식 지금 다들 바닥아니에요. 건설주들이 워낙 바닥이라서 뭐 많이 오르면 50% 100% 그냥 옛날 가격에 한 100%인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건설주 등에 그 정도면은 부동산 산 거보다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특별히 그 회사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은 회사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우리 회사 절대 안 망하는데 이제 수주가 좀 다시 조금 들어온다거나 뭐 흑자가 좀 날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외에 이거 자기 회사 주식을 하는 거는 괜찮은 플레이 아닐까? 네, 그 내부적인 흐름들이 보인다면. 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이익이 막 천억 단위로 이렇게 찍히는데 뭐 물론 그 찍히는 시총 대비 찍히는 순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한 4배? 3배, 4배. 싸긴 하거든요. 네, 3배, 4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시총을 그런 순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PF 부실이라던가 뭐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충당금을 쌓게 되거나 네.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많이 부실했던 사업장에서도 사업성이 좀 많이 올라왔을 테니 생각보다 이 가시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PF 걸려 있는 놈들은 안 좋을 거고요. 의외로 PF가 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특히나 이제 부실 사업장은 특히 지방 쪽에 많은데 음.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방 쪽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네. 집중이 돼 있잖아요. 서울권 네네.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도 뭐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모두 차별한데 건설 회사들도 제가 보기엔 차별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같은 건설사를 하더라도 해외 수주가 많은 건설사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국내 주택 사업이 많은 건설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자체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또 건설 경기 좋을 때 막 레버리지가 막 극대화되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장 좋은 날에는 뭐 현대산업개발 같이 뭐 자체 사업 많이 하는 회사들이 오르는 거죠. 뭐. 네. 네, 그래서 GS 건설도 마찬가지로 둘 다 7%대씩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간에 좀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사조대림, 삼양식품이 7%대씩 상승을 했고요. 뭐 동원 F&B, 풀무원도 한 3% 정도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금속광물 섹터에서 요즘 시멘트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뭐 한화시스템, DB하이텍, 그다음에 이 변압기 주들 LS일렉,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 다 2, 3%씩 상승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오늘 놀라웠던 건 삼성전자가 2.7%나 상승을 했어요. 네. 삼성이 이렇게 3%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0.1% 올랐으면은
다른 것들은 조금 많이 떨어졌다. 하락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쉽지 않은 장이었죠, 사실. 네. 그리고 LG 이노텍이 2.4% 정도 상승을 해서 LG 이노텍은 최근에 좀 많이 반등하고 있어요. 애플의 WWDC 행사 이후로 네. AI가 상당한 이제 교체 수요를 그렇죠. 야기할 거다라는 컨센이 좀 대두가 되면서 많이 네.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좋았던 보험 섹터가 오늘은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DB손보, 한화생명, 삼성생명 다 2에서 4%씩 하락을 했고요. 철강금속과 화학 섹터가 그다음 하락률 2, 3위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신재생 쪽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바이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신재생 쪽이 트럼프가 이번에 피격 사건으로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신재생이 조금 하락을 했고 2차 전지도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네. PCC 스틸, 뭐 사마알미늄, 포스코홀딩스는 1, 2%씩 하락을 했고, 뭐 동원 시스템즈 또한 7%대 하락, 코스모 화학 또한 4%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피격 사건 때문에 오늘 좀 상승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주말 사이에만 이슈만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거 정도면은 좀 처음에 실수 한두 번 할 때는 네.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젤렌스키를 푸틴이라 부르고 뭐 해리스를 뭐 트럼프 부통령이라 불렀었나요? 뭐 자꾸 이런 실수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은 조금 불안해지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또 피격 사건 이후로 그 고령의 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먹을 뻗으면서 하면서 좀 지지층이 좀 많이 두꺼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과거에도 근데 이런 이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 또는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렇게 총격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총격 사건과 이 S&P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땠는지를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오늘 몇 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를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어서 이 S&P 지수와 이런 총격 사건과의 이 상관관계를 찾는 거는 투자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네. 반면에 이제 좀 더 세부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추진했던 뭐 특히 중국 규제하고 이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반사수혜를 얻는 뭐 조선이나 뭐 바이오 쪽, 그리고 뭐 정책 수혜, 방산이나 원전 쪽, 그동안 좀 트럼프가 많이 중요시했던 이런 섹터들이 좀 상승하는 영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원전이나 이런 쪽이 반응할 가능성은 뭐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원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비궁이 이제 하와이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 시험, 이걸 FCT라고 하나 봐요. 여기 최종 시험 발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6발을 발사를 했는데 모두 표적에 명중을 해서 네.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서 최종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통과했다는 소식은 앞으로 미국 수출이 조금 더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CT라는 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기술을 평가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 성적 거뒀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은 예전에는 내수주였는데 언제부터 이제 수출주의 면모를 보여주더니 요즘에는 정말 수출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엄청난 공시가 또 나왔어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죠.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6척씩 컨테이너선 발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조 8,400억 정도 규모로 척당 단가가 2.24억 불이에요. 네. 예전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2.4억 불 이상, 2.6억 불까지도 이제 최고점 찍었었는데 이거는 저거 LNG선. LNG선이죠. 네네. 네, 요거는 이제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는 예전에 작년 7월에 평균 1.9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18% 정도 상승한 단가에 체결됐으니까 상당히 신조성가도 많이 높아졌고 높아진 가격에 수주도 이렇게 대량 수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각각 6척씩이고 수주 금액은 각각 1조 8천억씩이니까 합쳐서 3.7조 원의 수주가 한국조선해양 계열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의 120%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서 이제 원전 4기 발주가 이제 수주 경합을 지금 프랑스 업체와 한국 업체들 간에 하고 있는데
기대 17일 날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이때 할 것 같은데 한국 업체가 이제 팀코리아라고 이제 출전을 하는데 그 프랑스 업체들 대비해서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납기 준수 경쟁력도 모두 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체코 수주가 되면은 그 다음에 폴란드 수주도 있고 네덜란드, 루마니아, 뭐 영국, 스웨덴, UAE, 터키, 사우디 이런 데서 모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뚫으면 점점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멀리 보면 29년도부터 상용화될 SAMR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계속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또 해상 SMR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상용화는 멀었지만 모멘텀은 뭐 내년부터 종종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위주로 이 PF 리스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레고랜드 사태 그때 때만 해도 건설사 뭐 대형주들도 몇 개 무너지고 저축은행 몇 개 파산하고 증권사까지도 파산하는 거 있겠다 이런 정도의 컨센이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우려를 너무 과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축은행 연체율이 22년도 말에는 3.4%밖에 안 됐었는데 23년 말에는 6.6%, 24년 1분기에는 8.8%까지 급증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8.3%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8.8%까지만 갈 때만 해도 이거 10% 넘고 금방 15% 가고 할 것 같았는데 이게 8.3%로 딱 둔화되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융당국이 이제 건전성 개선 요구를 해서 저축은행들이 이 연체가 됐던 채권들을 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단순히 이제 뭐 싸게 매각했으면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털었다는 거 털은 거 손절 쳐서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뭐 PF 부실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우려의 끝단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PF가 걱정이 돼가지고 부동산 전체 시장을 좀 띄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하여튼 PF 빨리 정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까지는 둘 다 조금 하락세로 갔었죠. 그러더니 장 후반 가니까 삼성전자가 막 오르고 그 사이 하이닉스는 막 떨어지고 하는 결과가 좀 났었는데 거의 뭐 롱숏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에 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서 중국 시장 감독 관리국의 경영 이상 기업 리스트에 등재가 됐다. 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이 뭔가 이상 기업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연간 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제 외신 보도가 났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회사 측에서 확인 결과 오보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면은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등하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저렇게 큰 회사가 공시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저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여요. 저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보고서를 기한 안에 안 했다? 말이 되나? 있을 수 있나? 난 그렇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정도의 일은. 네. 그래서 오보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보가 아니었으면 아니 뭐 하이닉스 뭐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든 것도 아니고 2분기부터 확연하게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데 안 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2500 이게 이제 3나노 GAA 공정으로 생산하는 3세대 제품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스냅드래곤 8 3세대 클럭 속도를 따라잡았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었는데 그때 경영진이 삼성 3나노 GAA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내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엑시노스 2500 프로토타입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A15 칩 요거는 이제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던 예전 칩인데 이거 전력 효율성은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이 3세대 효율을 따라잡았다. 그래서 몇 달 안에는 출시가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좀 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이긴 해요. 3세 이 GA 공정으로 만드는 삼성의 3나노 제품에서 뭐 1세대는 뭐 좀 그렇고 너무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중국의 그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네. 칩. 그 2세대는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W1000이라고 하는 엑시노스 칩이고 그거까지는 수율이 뭐 50%다라고 일부 어느 증권사에서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는데 3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극히 떨어진다라고 알려졌거든요. 뭐 어떤 보드는 2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효율을 좀 따라잡았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 하면서 그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그 유튜브에도 막 기술자하고 대담 올리는데 SOD 아세요? 그 저기 과학 유튜버 일종의 과학 기술 유튜버 네. SOD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가제서울하고 같이 대담을 했어요. 근데 가제서울 노출도가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댓글 달았어. 투자자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그 물론 자기네가 그 선전하는 채널이니까 나쁜 거 얘기할 필요는 없지.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남들이 안 할 때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3나노 왔으니까 이제 막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3나노부터 되게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는 이제 한 세대를 그냥 넘겨서 준비를 했고 그 과정의 어려움들은 감수했다. 그래서 이제 3나노가 되니까 잘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요. 장사는 하셔야죠. 뭐 이런 질문이 막 떠오르잖아. 거래처는요. 이런 그렇게 가면은 뭐 삼성에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 리가 없지. 우리가 가서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돈 주고 그렇게 만들 리가 없지. 네. 어쨌든 뭐 가제서울하고 나와서 좀 되게 반가웠는데 아우 뭐 얘기를 너무 안 해갖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저는. 예. 3나노는 이거 지금 막 꿀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TSMC한테 이걸 다 가져가게 하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삼성 입장에선. 아니 근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저기 원포탈로 다 한다. 원샷으로 다 한다. 우리는 뭐 메모리까지 턴키로 다 한다. 자꾸 얘기는 진짜 미치겠네. 알아. 그 얘기 1년 전부터 들었어. 안다니까. 일단 좀 하세요. 막 이런 막 발언이 막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려 그러더라. 그거 들으면서. 네. 네, 잘 하길. 근데 어쨌든 뭐 3나노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가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기를 건투를 빕니다. 맞습니다. 지금 TSMC에는 시총이 1,300조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네. 조금만 잘해주면 그럼요. 주가 측면에서는 10만 넘어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리까지 뭐 하나 되면 바로 10만 넘는 거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TSMC한테 맡기고 싶어도 삼성이 못 해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줄 서고 있는 이 수많은 빅테크 회사들 그들 조금만 삼성전자에게 오면은 뭐 수율 조금만 더 잘 해주면 오겠죠. 근데 진짜 턴키 하나만 잡으면 대박이지. 바로 10만 넘지. 턴키 하나 잡으면 좀 큰 회사. 네. 큰 회사. 그래. 작은 거 말고 우리 모르는 회사 말고요. 우리가 아는 회사. 네. 근데 일부 AI 그 스타트업 관련된 패밀리스들을 네. 조금씩 유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니까요. 네네. 테렌토런트 그 이름 되게 테렌스토렌트. 네. 거기하고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양증권에서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 매각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려진 내용들은 대주주가 한양학원이라는 데거든요. 여기하고 특수관계인 해가지고 지분 41%를 가지고 있는데 매각가로 1,000억에서 1,500억 원이 거론이 된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계산해 보면 기업 가치로 2,500억에서 3,500억 정도 수준인데 전일 시총이 한 1,800억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 40% 이상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딜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이제 최근 종가에서 그렇게 경영권 프리미엄 많이 안 쳐주는 딜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꽤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싸요. 이 회사 지금 배당 얼마나 많이 주는데. 배당 이 회사 1등이에요. 증권사 1등. 나 지난번 강연에 가서 배당 주식을 제발 좀 해라 하면서 첫 번째 내가 셀렉했거든. 지난 몇 년간 배당을 꾸준히 잘 준 회사. 첫 번째 회사가 한양증권이었어. 야, 그 강연 와서 그거 사신 분들은 대박 터졌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 샀으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튀어올랐네. 그렇지. 30% 올라온 거야 거의. 많이 더 30% 올랐겠다. 하루 거의 상한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많이 좀 급등했는데 급등했어요. 네. 이 소문들이 좀 사실로 밝혀졌죠. 네, 그래서 왜 올라? 이거 왜 올라? 난 신기해 죽겠어. 근데 오늘 이 뉴스가 뜨더군요. 네, 조회 공시에서 최대 주주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매각 대상자 금액, 방식, 일정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 네. M&A 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뭐 KCGI가 좀 거론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아 꿀이지. 이 회사 꿀이야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